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6개월 앞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원에 이어 전북까지 국내 네 번째 특별자치단체 출범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이 사라지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어제 강원도에선 특례사항을 담은 입법안 첫 점검이 있었습니다. 입법안에는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달하는 강원도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고 전해졌습니다.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 시대를 열게 된 강원도. 특별자치단체의 난립 속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논리와 비전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향한 레이스가 강원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내년 3월 8일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확정된 가운데 어제 원주와 횡성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 당권 주자들이 대거 출동했는데요. 권성동,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친윤계 맏형인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과의 소통 능력 등을 강조하며 당대표 경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는데요. 한편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윤핵관들은 총선에서 모두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라고 밝히는 등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4년제 일반대학은 다음 달 2일까지, 전문대학은 다음 달 12일까지 원서를 받는데요. 이번 대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에 실시된 문이과 통합형으로 이과 학생들의 문과 교차 지원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내 대학에서는 수시 합격자 5명 중에 1명꼴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교육대학과 의과대 등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합격한 수험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는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수시에서 미달된 인원은 정시로 2월됨에 따라 도내 대학들은 정시에서도 인원을 채우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동해안 곳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재개됩니다. 강릉과 삼척, 고성에서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불꽃놀이, 미니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동해와 속초, 양양에서는 별도 행사는 하지 않지만 주요 해맞이 명소의 해변 출입이 허용되는데요. 벌써부터 동해안 숙박시설과 교통편이 매진 행렬 중인 가운데 지역에서는 반짝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하루 평균 교통량을 37만 7천 대,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소요 시간은 4시간으로 예상했는데요. 동해안의 해맞이 구름 인파가 예상되면서 각 지자체와 경찰 등은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땡기는 화제를 주민으로 쭉 땡겨보는 주민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자, 2022년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라든가 경제 위기, 이태원 참사 같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소중한 희망을 안겨준 분이 계십니다. 오늘 주민인사이드에서는 올해 대한민국의 기적과도 같은 희망을 주신 올해의 인물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봉화광산 매몰 사고에서 무려 221시간을 버티면서 생환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광부 박정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봉화 아연광산 생활광부 박정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은 좀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많이 회복이 되셨는지요? 예, 계속 그 병원 통원 치료를 하면서 내과적인 부분은 많이 지금 회복 중에 있고요. 예. 이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 병행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제가 좀 괴로울 정도로 그런 이 고통스러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과적 이런 트라우마라는 게 저한테는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그 갱에 갇혀 있는 동안 들렸던 환청까지도 이제 들리면서 저를 상당히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어쨌든 열심히 하여튼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네. 심리 치료를 정기적으로 잘 받으시면서 빨리 쾌유되시기를 도민들과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매몰사고 221시간 만에 기적같이 구조가 되셔서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셨는데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또 희망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어서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정선에 살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간 소감 어떠셨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일이죠. 예. 네. 어쨌든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든 것에 대한 소중함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가족들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또 깊이 깨달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2의 이제 인생을 사는 그런 입장에서 어쨌든 그동안 좀 소홀했던 가족들을 잘 보살피지 못하고 좀 소홀했던 점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가족들과 소홀함 없이 좀 잘 해 나가려고 그렇게 다짐을 지금 하고 그리고 어떤 소중함의 가치를 하여튼 가슴 깊이 하여튼 새기면서 같이 이제 좀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환 선생님과 함께 누구보다도 가슴 졸였을 분들이 바로 가족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처음 구조되고 나셔서 가족분들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느낌이? 제가 이제 구조돼서 이제 바로 119 구급차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아내가 울면서 이제 저한테 다가오길래 제일 먼저 이제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이제 이 얘기를 먼저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마지막 희망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데뷔를 하자라는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이제 떠올랐던 사람이 이제 저의 아내였고 또 아내가 옆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라도 다시 볼 수 있게 된 그 기쁨이 얼마나 진짜 소중한 것인지 너무나 이제 가슴 깊이 이제 새겨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서 하여튼 그런 소중함에 대한 그런 가치를 진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절실한 만큼 진짜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봤습니다. 한 분의 동료와 함께 장장 9일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221시간 만에 구조가 되셨는데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커피 믹스가 아주 구조되는 큰 도움을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느끼는 위기감, 공포감 이런 게 상당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선생님?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221시간이면 이제 열흘째 되던 날 제가 이제 구조가 됐습니다만은 배고픔이었죠. 이게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래 이제 어쨌든 배고픔을 상상해봐야 먹을 거는 물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가장 좀 힘들었었고요.
뭐 힘든 게 뭐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예.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고통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 저보다는 이제 옆에 이제 후배 동료가 더 이제 걱정스러웠고, 저는 이제 광산 경험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의연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지만은 좀 경험도 얼마 되지 않은 이제 동료의 그 절망, 예. 또 이 겁도 너무 많이 내고 또 너무나 이제 많이 우는 그런 입장이라서 예. 예, 의연하게 이제 제가 했던 건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그 무서움이나 그 공포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친구를 어쨌든 그 더 챙기는 그런 것들도 조금 제 자신으로서는 좀 힘들었던 그런 이제 한 가지였습니다. 네, 본인도 힘들지만 연장자로서 선배로서 또 후배를 울고 있는 후배를 또 이렇게 같이 구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동료분하고 그래도 좀 말벗이 돼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누셨어요? 그럼요. 일단 그 안에서 그 사고를 당한 이후에는 네. 뭐 어떤 이제 사담을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정신적인 여유는 전혀 없었고요. 예, 예. 나름대로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생각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둘이서 그 탈출을 이제 해보고자 이제 그 뭐 한 10여 메다를 괜히 두 자루 가지고 그 굴을 파내기도 하고 예. 해서 이제 관통을 시켜서 뒤쪽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뒤쪽도 북락이 져가지고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다시 그 비닐 천막 쪽으로 이제 3일 동안 이제 그거를 했어요. 그 작업을. 예. 이게 먹지도 못하면서 너무 많이 이제 일을 하면 이제 그 체력 소모도 많이 되고 해서 이제 그 나눠가지고 이제 3일 동안을 그 파가지고 이제 그 관통을 시켜서 그 건너편을 봤는데 그 상황이 이제 인력으로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예.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비닐 천막 쪽으로 이제 들어왔었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뭐 주고받고 이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되지를 않았군요. 예, 상황은 안 됐고 어떻게 해서든 이곳을 빨리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뭐 둘이 앉아서 이제 뭐 가족적인 얘기 그런 것들은 이제 잠깐 예. 나눴습니다만은 예, 뭐 길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습니다. 살아나가자. 이런 그렇죠. 것이 이제 예. 가장 큰 목표였고 예. 절실함의 힘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고요. 매몰 사고가 난 봉화광산에서 지난 8월에도 안타까운 붕괴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광산에서도 많은 광부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데 직접 현장에서 일하면서 근무 환경에 대한 걱정들을 평소에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사실 20대 초반에 이 광산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제 그때 당시는 이 도시 근로자들과 이제 광산 근로자들의 임금 차이가 배나 많이 이제 그 차이가 날 정도로 임금이 조금 보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든 걸 이제 집어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광부가 네.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82년도에 그 이 갱 내에서 광부들이 일하는 채굴 채광하는 네. 그 환경이나 예. 지금 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모든 산업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지금 시점이나 오로지 그 광산의 갱도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작업은 변한 게 별로 없다. 예. 예. 그게 거의 뭐 40년, 50년 전이나 똑같은 예. 방법으로 이제 채굴 채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일하는 광부들의 이제 환경이 그만큼 이제 안 좋은 만큼 예.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작업장 환경 개선을 좀 해줘야 될 예. 책임이 있는 당국이 어쨌든 일차적으로 저는 이제 정부라고 보고요. 과거 80년대 초반 제가 맨 처음 광부가 됐을 때만 해도
저희들한테 정부는 산업여군 산업전사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예. 예, 뭐 국내 유일한 에너지 의원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석탄밖에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이제 몰려왔었던 때였고 예. 지금은 이제 89년도서부터 이제 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이제 폐광들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급격히 광산 수도 줄고 광부 수도 이제 줄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부가 이 광산에 종사하는 광부들도 그렇고 네. 현장의 작업 환경도 그렇고 많이 지금 소홀해지고 있지 않나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네.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제 제2의 인생이 시작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제가 구조돼 가지고 안동병원에 그 병상에 있을 때 네. 그 너무나 이제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사자지만은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제 딸린 가족들 그 여러 사람들이 박해서 그렇게 애타게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구조되기를 기다렸던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내가 좀 개인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호소를 좀 해 나가야 되겠다. 예. 예,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요즘 그 방송에 이렇게 출연해서도 그런 예. 이제 대목들을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제 호소를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저희 제작진이 사전에 박정환님께 인생 노래를 한 곡 선곡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네,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나요? 네. 문 밖의 그대, 박강성 씨의 노래인데 이 곡을 선곡하신 이유를 끝으로 들으면서 정리 말씀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날 구조되던 날 마지막 날이었죠. 그때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동료한테 같이 있던 동료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가장 먼저 이제 떠올랐던 가족 중에 이제 아내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 아내한테 이제 부족했던 그런 이제 사랑이나 믿음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제 조금 부족했다라는 이제 네. 그런 마음에서 앞으로 어쨌든 그 아내의 사랑을 조금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생겼고 네. 지금까지 이제 저를 믿고 이렇게 이제 살아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고 해서 나름대로 좀 좋아하는 제 애창곡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곡하게 됐습니다. 아내분에게 바치는 곡이었군요. 네, 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무사귀환으로 온 국민에게 깊은 희망과 감동을 주신 박정환님 그리고 동료분의 건강을 함께 기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환광부 박정환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의식주. 그 한 축을 이루는 음식을 나누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맛있는 나눔 푸드뱅크인데요. 전국에 약 400여 개소로 조직된 푸드뱅크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사회소외계층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이제 복지 소외계층, 이제 뭐 저소득층, 이제 어려운 이웃에게 이제 생필품을 기부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일단 1순위는 저희 긴급지원 대상자고요. 2순위 차상위 계층, 그다음 이제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눠지고요. 유통 제조업체 물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역 내 이제 기초사업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빵집, 제과점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많이 기부되는 품목인 빵은 간식으로 인기가 좋은데요. 강릉의 한 베이커리 카페에서는 정성껏 만든 빵을 3년째 기부하고 있습니다. 주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빵이 기부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매장에 와서도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이제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그때 너무 기분도 좋고 보람도 느낍니다. 주변에 소외된 이웃분들에게 나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좋은 곳에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부할 빵이 준비된 후엔 푸드뱅크의 담당자가 기부품을 확인하고 수령해 가는데요.
매일 들어오는 기부의 품목이나 물량이 다르다 보니 푸드뱅크에서는 당일 상황에 따라 전달 여부를 판단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배달하십니까? 네, 강릉에 시립복지원이라고 한 60명가량 대상자분들이 먹고 자고 하는 시설입니다. 항상 가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오늘 기부받은 빵은 노숙인 재활시설에 전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주일에 많게는 뭐 두세 번도 오시고 여기 생활하시는 분들 간식으로 유용하게 잘 드시고 계시고요. 식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 광역푸드뱅크에서는 연말을 맞아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도내 이재민에게 기부할 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각종 식품뿐만 아니라 일상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함께 지원하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스러운 손길 덕분에 포장을 마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 이제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저도 같이 한번 봉사활동을 갖다 하루 하게 되면 내가 더 행복한 삶을 갖다 영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꾸러미는 총 300박스. 동해 삼척 강릉에 위치한 기초 푸드뱅크에서 각각 100박스씩 나눠 가지면 산불 피해 이재민 분들 중에서도 사전에 선정된 가구에 한해 차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강릉 자유푸드뱅크를 따라 오늘 꾸러미를 전달받을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밝은 웃음으로 맞이해주신 어르신께 기부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손도 시리고 이러는데 오셔가지고 이 좋은 것도 이렇게 또 선물해 주시고 그래서 뭐 그거 갖다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푸드뱅크 트럭은 기부품을 싣고 달리는데요. 연말인데 소외계층이나 어떤 저소득층 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녹여줄 따뜻한 마음을 담은 상자가 또 다른 어르신께 전달됐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께 푸드뱅크의 나눔은 그 자체로 큰 기쁨인데요. 아니 난 저는 아무거나 그냥 갖다 주면 좋아요. 아니 항상 뭐 저희들이야 먹는 거지요. 뭐. 많은 또 기부를 해주시는 뭐 대기업이나 뭐 업체 또 개인 기부자분들께 매우 감사드리고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푸드뱅크를 아직 이용해 보지 못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많은 기탁을 통해서 또 많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끼의 식사, 누군가에겐 당연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걱정거리일 수 있는데요. 맛있는 나눔으로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푸드뱅크를 통해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떠들썩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좋았던 일은 가슴속에 새기고 아쉬움이 남는 일은 훌훌 털어버리며 도민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새 희망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2월 29일 목요일 생방송 더이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